네, 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13월에 월급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내가 과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도 환급액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환급액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환급액을 진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5월에 세금 신고하는 건 다 아시죠? 5월이 보통 이제 세금을 신고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 신고하는 달은 원래 5월이다. 근데 직장인들은 매달 가져가는 돈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장부를 작성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월까지 안 가고 2월 달에 미리 그냥 한번 신고를 하고 그걸로 종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월 급여가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는 통장에 꽂히는 거는 200이 다 안 들어오죠. 한 180 정도가 들어와요. 20만 원을 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 20만 원에 4대 보험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떼가는 소득세는 사실 좀 대충 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떼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간이세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급여가 200에서 210이다. 그러면 얼마 떼가고 210에서 220이다. 그럼 얼마 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달 10만 원씩 세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납부를 해왔다. 라고 하면은 1년에 120만 원을 낸 거죠. 근데 연말정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내가 뭐 부양가족이라든가 어떤 서류를 다 제출을 했더니 정확한 세금은 100만 원이었어. 라고 하면은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만 원을 환급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진짜 내 정확한 세금을 계산했더니 150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30만 원을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환급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납부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매달 낸 세금 120만 원이 앞으로 환급받거나 또는 이제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달 만 원씩 세금을 미리 납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납부를 한 게 12만 원이죠. 내가 재계산한 진짜 세금이 만약에 빵원이라면은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면은 그때 환급받을 수 있는 거는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내가 여태까지 냈던 세금이 합인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환급액이 적다고 만약에 좀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마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냈던 세금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환급액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는 건 좀 약간 아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연말정산 때문에 써야 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좀 많이 환급받자고 내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는 뭐 애들 교육비 같은 경우도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애들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직장을 다니면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이제 쓰시잖아요. 그 쓰시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면은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냐면은 바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쓰는 방법이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증빙 없이 돈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증빙이 있어야지 뭘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25%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년 동안 카드 쓰는 게 1천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4천이면은 일단은 내가 1천만 원 이상 1년에 카드를 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전략이 약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5%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1천만 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드를 씁니다. 뭐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보통 이제 포인트는 신용카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죠. 그리고 이제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쓰는 거지.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1천만 원까지 내가 언제 그걸 또 계산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평소에 내가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도 같이 골고루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냈던 세금 그게 과연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떤 전략을 짜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공문이라든가 안내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안내문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줄 수 있는 거 그냥 다 주세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경리든 누구든 가서 이게 여러분들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이런 서류를 늦게 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빠뜨리거나 이래가지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전략을 뭐 거창하게 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제 안내문 같은 게 나가면은 안내문 잘 읽어보시고 이제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러면은 제출 잘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느라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게 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장님들 말고 직장인들에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